웃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거의 다 동양인이잖아. 진리와 문화 변통의 정치학의 부록에 나와 있어. Theory, Culture and Society는 지금 뭐 세계 최고 저널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theory와 culture와 어떤 또 philosophy와 그런 쪽에서. 믿어지세요? 7명 심사했어요. 논문화 심사하는데 보통은 2명 아니면 많아야 3명이에요. 7명 심사했어요. 난 지금도 그거는 차별이라고 봐요. 루틴이 아니군요. 아, 루틴이 아니죠. 유럽의 저널들은 1명이 심사하는 데도 많아요. 많으면 2명, 정 많으면 3명. 얘네 오디너리 3명이에요. 근데 3명이 했는데 심사한 결과 이제 반반이 된 거야. 그러니까 또 2명을 붙인 거야. 5이 됐죠. 근데 보니까 이제 3명은 오케이 한 거야. 그럼 이제 실어줘야 되잖아. 근데 에디터가 동양놈이 하버맛을 로티하는 걸 싫은 거지. 없었거든, 그런 사람. 제 자랑으로 들으시면 안 돼. 근데 그걸 내주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이러더라고. 논문 전체를 다 고치. 그래서 난,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장문의 편지를 썼죠. 니네 리뷰어들이 지금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글을 쭉 썼는데, 내가 한 4-5장을 썼어요, 그걸. 네. 그 사람한테. 근데 여기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저널에, 뭐 세계적인 저널에 논문 한 번 내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되면 억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는 이걸 토탈리 리바이즈 하려면 이건 다른 논문이 된다.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가 억셉트해서 나가겠다. 난 그거 소송하려고 그랬어요. 만약 그걸 다시 안 쓰면 본래 다시 그 에디터의 말을 안 듣잖아? 그럼 리젝션이에요. 근데 선생님한테 그러면 제가 선생님 말씀은 2 계기가 있다는 건데 첫 번째는 알고 싶은 그냥 궁금하고 그렇죠. 학적 호기심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정식할 수 있겠죠. 그렇죠. 2번째는 그 중에서도 그런데 좀 뭐 아는 거를 좀 누군가를 좀 이겨도 좀 보고 싶고 아는 걸 가지고 그 비판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내 말을 좀 더 뭐 선생님 많이 쓰시는 저 저스티피케이션을 좀 더 잘해서 이제 이게 2개인데 사실은 요쪽만 놓고 보면 그냥 뭐 굳이 그렇게 지저분한 걸 안 보시고 그냥 공부만 하셔도 되잖아요. 아니죠. 나는 진짜 그 질문이 정말 내가 이번에 하고 싶었던 얘기야. 이제 대답할게요. 네네. 오늘 우리 뭐 이건 웃기지 디스커션에서 제일 제가 사실 오늘 가면 꼭 해야겠다. 저는 우리나라의 학문의 글로벌 식장에서도 내가 길게 했는데 우리나라 학문의 문제가 그 소위 인문사회학만 얘기할게요. 자연과학을 잘하고 계시니까 양극단으로 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쪽은 뭐냐면 완전히 인문학을 갖다 파퓰러한 걸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 한국연구재단에서 아마 대중화 펀드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대중화 펀드. 뭐 하이데거를 어떻게 대중화하냐. 뭐 하버맛을 어떻게 대중화하냐. 나는 약간 미친 것 같아요. 그건 대중화 펀드라는 거. 그건 웃기고요. 그런 거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제가 정확한지 모르지만. 그러면 한쪽에는 제가 글로벌에서 해서 하도 욕을 먹었으니까 또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나라의 지식인의 많은 사람들이 TV 출연과 출판사하고 해서 쉽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학문적인 한쪽은 뭐냐면 쓸쓸한 학문이 있어요. 공부를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러나 그분들끼리 서로 무시해요. 그리고 그분들끼리 서로 안 불러. 전 서강대학에 33년 있었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면 딴 학교 선생님을 불러다가 강연하지 않고 우리가 딴 학교 가서 강연하지 않아요. 저는 연세대학 가서 2번 해봤고 고대 가서 1번 해봤고 했는데 그건 왜냐면 연세대학에서 돈을 받았는데 부를 사람이 없는 거야. BK21번 불러야 돼요. 그냥 노말리는 안 불러. 알고 싶지 않아. 서로가 뭘 생각하는지 알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 그림 그릴 때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어요. 다 서로가. 밖을 보고 있어. 뭐 참여연대에서 안 부르나, 뭐 어디서 뭐 대통령실에서 안 부르나, 그리고 뭐 누가 나 좀 인기 뭐 어디 텔레비에서 TVN에서 안 부르나. 서양의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자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쟤 요새 뭐 하냐? 제 지도 교수들도 그랬잖아요. 제 지도 교수 한 분은 미국 심리학교 회장이고 한 분은 미국 사회학교 회장인데 제가 그 글로벌에서 써놓은 것처럼 에드워드 실즈라고 시카고 대학의 그 양반이
저를 부르더니 네. 내가 네 지도 교수 네. 하겠다고 그래서 아우 거절하셨다고. 나 우리 선생님한테 야단 맞으니까. 캠벨 선생님.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야 요새 단 캠벨이 되게 유명해지더라. 리저 맞습니다. 사이콜로지 선생님이. 그건 라이벌이에요. 우리 도널드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시카고 대학에 에드워드 쉴즈하고 같이 있을 때 쉴즈는 X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왜 그런 줄 알아? 나는 대학원 교수였고 대학원만 가리키는 거고 쉴즈 쟤는 애들 코찔찔이들 1, 2학년들 저 교양 강좌 지우질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 막 웃어 과자 씹어먹으면서 그건 라이벌이죠. 제가 또 제프 알렉산더라고 예일 대학에 또 한 6개월 있고 저 랜더 코린즈라고 펜스 유펜에 뭐 미국 사역의 최고봉들이죠 이런 사역. 심심하니까 물어봐. 둘이 나이 비슷한데 경쟁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했지 그러시더라고 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오리지널 퀘스천으로 돌아가면은 한쪽은 대중하고의 완벽하게 밀착돼서 이건 학문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쪽은 공부를 해도 제가 그냥 출판사 사장님의 말로 가름할게 이 얘기는 뭐라면 제가 어느 출판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나라 최고 대형 출판사예요. 가장 권위 있는 출판사 중에 하나예요. 사장님 만나서 차 한잔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이유로 내가 이랬어요. 사장님 저기 철학이나 인문학에서 정말 연구를 10년 20년 한 거에 시리즈 한번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뭐 제가 에디터하면 좋고 제가 사심이 있어서 근데 저거 막 웃으시면서 그래. 김 선생님 아직도 순진하시네. 왜요? 우리나라에 무슨 책이 나옵니까? 없어요. 그렇지. 10년 20년 쓴 책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양반 얘기가 다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제가 봐도 책이 별로 없어요. 지금 나가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10년이고 공들여서 쓴 책 몇 권이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나가보면 책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대중들을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논문들을 모았거나. 논문 모은 것도 너무 좋죠. 왜냐면 그 논문이 자기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 논문이고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책으로 나왔을 때 피드백이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일단 첫 번째로 그 논문의 수준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한국의 그 학회지에 나오는 논문이 요새는 이게 워낙 나오니까 워낙 이제 뭐 테뉴어 되려고 그러면 이제 써야 되고 하니까 정말 많이 나와서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뭘 안 읽어봐도 잘 설명해 놓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되는 것도 한 10개 중에 한두 개. 나머지는 도움조차 안 되고. 그 한두 개라고 하더라도 어떤 오리지널리티도 찾을 수가 없는 논문들이에요.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내가 거기다 불을 붓잖아. 뭐를 꼈는다 그래. 기름을 붓잖아. 그럼 우리 둘은 다 생매장돼. 근데 난 뭐 매장되는 거 관계없어. 선생님도 은퇴하셨고. 난 이미 옛날에 매장됐어. 저는 어차피 야인이고. 아니 저 어차피 옛날에 매장됐으니까 관계없고요. 스스로 매장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욕먹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직설적이라고. 그따위 소리 하는 너는 잘났냐. 뭐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얘기가 안 돼요. 선생님 이걸 어차피 저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 논문이라는 걸 모아봐야 그 논문이 그냥 뭐 양으로서 그냥 써 제낀 논문들이라서 그냥 이거를 별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쉬워요. 제가 왜 그 외국에다가 글 내고 왜 그런 걸 하고 자기 무슨 경쟁심이냐. 나 이제 진짜 답을 찾았다. 나도 맨 돌다가 내가 이해한 게 내가 하버마스를 이해한 게 과연 쟤네들 하버마스 스칼라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우리가 하버마스 인더스트리라고 해요. 볼드 인더스트리라고 해요. 세계적으로 하버마스 볼드에 관심이 있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쟁쟁한 스칼라들이. 거기 가서 테스트 해보고 싶은 거야. 내 이해가 얼마나 얘네들한테 맥히나. 난 순수히 그거예요. 그럼 난 사실 하버마스 제자랑 논쟁한 적도 있어요. 한스 크레너하고. 그 유명한 분이에요. 아까다모 허메리틱 사용하죠. 우리가 까놓고 하진 않았어. 저널에서 디베이트 했으니까. 나 근데 그 사람인지 알아.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기 독일에서 자랐을 때 그러니까 이거 큐르노고만 내가 그랬지. 왜냐면 그 책을 읽어보면 또 그 사람 얘기가 나오니까. 저보고 무슨 상대주의자고 어쩌고. 그래서 우리 한 3번 오갔었어요. 그 저널에서 이제 에디터가 논쟁해갖고 이제 자기가 결정했다고. 하여튼 뭐 큐르노가 그러더라고. 너하고 나하고 굉장히 다르지만
네 아르구멘트 굉장히 컨빈싱하대. 싫지만 나는 억셉트한다. 네. 그렇게 됐어요. 네. 우리나라에 근데 나는 그런 거를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냐? 그거 없다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는데요. 네? 대화를 하지 않잖아요. 대화를 안 하고 네. 그런 거 읽지도 않고. 그리고 이건 선생님하고 내 얘기만이지만 내가 그 얘기 써도 아무도 반응 안 해. 무슨 얘기냐면 한국 학술지 등재지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시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등재지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무슨 심사를 해? 그러니까요. 저널 오브 필로소피 아니 뭐 자연스럽게 굴- 세컨 티어가 바뀔 수 있어도 당연하죠. 그 그걸 나라에서 국가에서 그거를 저도 그걸 올렸다니까. 심사하러 갔었어. 그럼 등재 후보지도 있죠. 1년에 몇 번 나오냐 뭐. 네, 리젝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그거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정말 뭐 굉장히 슬퍼하고 스스로 자책해야 돼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등재지에 낸다고 그러고 뭐죠. 난 그런 것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어저씨 활개치고 다니는 것도 봤는데 등재지 한다고 그러면 거짓말 쳐고 심사 안 한 거 심사했다고. 그거 그냥 일본 말로 가라라고 하는데 거짓말로 써갖고.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야 우리나라는. 일단 시작부터 선생님도 뭐 경험을 하셨겠지만 일단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제 경우에. 근데 어쨌든 가장 고마웠던 거는 뭐냐 하면 페이퍼를 쓰면 코멘트를 해주잖아요. 일단 내 글을 읽고. 그런데 이놈의 학교에서 한국의 학교에서 페이퍼를 내도 교수들이 읽지도 않잖아요. 그럼 선생님 나온 학교에 대한 욕이야 뭐야 그럼? 아니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특히 미국 친구들이 좀 사실 저는 미국에 대한 미국 철학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혐오감도 큽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부러운 거는 일단 첫 번째로 글을 쓰면 얘네들은 읽어요. 자기가 읽어야 할 포지션에 있으면. 그 일종의 뭐 신시로리트라고 해도 좋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글을 보면은 인덱티드라고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안에서 내가 글 하나 쓰면 이렇게 돌려보고 이 얘기 저 얘기 해주고 그러면 이 얘기 들은 것 중에 또 의미 있는 거 있으면 또 써주고 이런 비판 받았다. 그래서 좋아졌다. 제 제자들 지금 저보고 뭐라냐면 선생님 다음 책은 이거 써보래. 우리가 언어가 없는 사회에서 써보래. 언어가 없는 학자 사회. 우리는 언어가 없죠. 우리는 서로 언어를 안 해요. 학자들끼리. 그런 회각 기념 논문 증정집 이런 건 있지. 근데 요새는 그것도 없지만 요새는 잘 안 하죠. 그것도 무슨 우리가 정말 예를 들어서 제 선생님이 뭐 In Honor of Donald Campbell 뭐래 그 제자들이 쓰고 혹은 뭐 제자들 아니면 deeply impressed 된 사람들이 거기다 글을 쓰고 언어가 없잖아요. 네. 그건 한국 공동체가 없다는 얘기야. 그냥 쉽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리는 있죠. 스테로스는 있는데. 근데 제가 왜 자꾸 외국에다 뭐 저는 그렇게 욕도 많이 먹었는데 왜 한국의 저널은 저널이 아니냐. 넌 왜 저 외국에다 내려고 그러냐. 난 그걸 알고 싶어요. 코멘트가 오잖아. 논쟁하잖아 우리는. 한국은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아니 한국이 다 코멘트 써서 보내는데 또 생트. 뭐 쓸데없는 코멘트. 그거야말로 룰 팔로잉이야. 난 알죠. 어떤 것이 우리가 아카데믹 커뮤니티의 룰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이제 이 얘기 그만할게. 제가 이 얘기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어. 내가 이 얘기는 너무 까발려서 하는 얘기. 어떤 뭐라 그러나 리서치 펀드를 제가 신청했어요. 네. 연구비를. 그거 굉장히 커요. 제가 보듀에 대해서 쓰겠다고 했어요. 심사평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그 보듀에 대한 프로포절이 20페이지예요. 야 그럼 너 이게 여기가 문제가 있고 이건 문제가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렇죠. 심사자가 이렇게 썼어. 보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라투르다. 그게 심사예요. 그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나는 할 말이 없죠. 아니 그 사람이 보듀보다 라투르가 중요하다면 왜라는 얘기를 해줘야 나는 할 말이 없어. 있죠. 그런 거 없어. 라투르가 훨씬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아 이건 지옥이구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근데 글로벌 직장 내가 그걸 썼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난 저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학계의 수치라고 봐요. 저게 조선일보에 보도됐어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왜 보도됐냐? 김경만이가 뭐 잘했다 이런 게 아니야. 뭔 것 같아요. 논란을 만들었다. 논란을 만들었는데 그 논란의 가장 센터에 뭐가 있냐면 비판했다 사람들. 나는 학문이 비판 없이 가능한가? 그게 학문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실명 비판했다.
그럼 가명으로 비판. 가명 비판, 미스터 XY로 비판해야 돼. 이게 찰스 다윈이냐 뭐? XY로 비판해. 뭐 A 교수는 A 교수 그렇게 하는 얘기. 근데 우리나라가 실제로 네. 내가 강정희 선생이라고 우리 정치학과 교수님이랑 네네네. 논쟁 한번 했죠. 네. 그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음. 우리나라에서 내가 4층에 있고 강정희 선생이 6층에 있었는데 매일 얼굴 보고 점심 네네네. 먹을 때. 근데 얼굴 붉히고 거기서 논쟁이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어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왼수돼요. 나는 끝까지 왼수 안 되고 잘 지냈어. 물론 뭐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지만 anyway 하여튼 자고간 뭐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그 누가 옆에서 부추겨서 하라고 해서 했지만 우리 둘이 한 건 아니고 옆에서 하세요 그러면서 저기 뭐 개싸움 시키듯이 시켜서 한 거지만 그러나 그런 게 있습니까? 나는 우리나라에 그런 논쟁 나는 굉장히 프라이드 갖고 있어요. 그 논쟁에. 만약 우리가 소중심주의를 넘어가야 되냐 말이야. 이제 그런 문제들이 표면에 우리나라는 나와야 되는데 난 강정희 선생 말이 지금도 그게 강정희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상가에 갔다 왔는데 난 강정희 선생 그 말했을 때도 내가 좀 싫은 소리 했어요. 뭐냐면 나도 제자 키우고 김 선생도 제자 키우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김 선생처럼 직설적으로 하면 제자들 다 좌안 못 잡고 다 쓰러진다 그래서 웃기지 말라고 했어요. 나 그렇게 제자 중요하지 않다고. 난 할 말 해야겠다. 그게 차이예요. 내가 뭐 고인이 뭐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게 인식의 차이예요. 나는 뭐 우리 제자들 다 내 제자들 다 잘 됐어 그래. 다 잡두잡. 웃기지 않아요? 그래도 뭐 다 지구실하고 대학 교수 된 애들이 많고 뭐 포항공대에도 인생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남대에도 있고 뭐 캐톨릭 대학에도 있고 다 잡잡았어요. 제가 그렇게 나빠도 난 모르겠어 난. 쫄리지 않아도. 이렇게 해도 쫄지 않아도 다 잘 됐다. 아니 나쁘게 굴면 잠 못 잔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전 그 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선생님 편입니다. 네, 뭐.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학회지의 문제, 혹은 뭐 강정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제자들도 그게 한국은 너무나 많은 게 엮여져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게 엮여져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은 제 눈에는 이 엮여져 있는 게 전부 그냥 허위입니다. 가짜예요.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도덕적이에요. 그러면 저는 사실 사명감이 있거든요. 철학하는 사람으로 선생님하고는 달리 알고 싶은 욕구도 크지만 그렇지만 사명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예를 들어 돈 많은 친구들 만나면 야 내가 인류를 위해서 철학을 하는데 밥은 네가 사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네. 그럼 글로벌 지식장도 사명감을 갖고 쓴 거예요. 한국 그러나 나는 스텝이 하나 더 나가. 선생님보다는 조금 더 한 스텝이 더 나가. 그게 나는 어떤 면에서 내가 비관주의자인지 모르지만 역사나 사회나 문화의 변동이라는 건 어떤 한두 사람이 뭐 내가 이게 뭐 이렇게 인텐션을 갖고 이렇게 한다고. 저거 글로벌도 썼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다 썼지만 앞으로 50년 후에 야 김경만이가 50년 전에 지금 죽은 사람이 옛날에 그런 말 했대더라. 우리나라에 뭐 논문도 이런 게 문제가 있고 서구에 챌린지 해야 되고 이런 말 했대. 옛날에 그런 말 했대. 뭐 조금 그들도 옛날에 똑똑했나 보다. 야 그런 날이 올지 모르죠. 그러나 저 책에다 제가 썼는데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도 저 책 싫어요. 그러니까 young budding scholar라고 우리가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도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 보세요. 전부 자기 잘났죠. 연세대학에서 가서 저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세미나에서. 네. 사회학과 세미나. 네. 대학원 학생이. 선생님 지금 글로벌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난 선생님 나온 시카고 대학으로 유학을 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나 가르쳐 주세요. 때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때려야 돼. 내가 지금 니네들 여기 강연해 와서 시카고 대학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 내가 그래서 지옥이다 그래서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겠어요. 그렇게 intellectually stimulating한 선생이 없어. 제가 볼 때는. 지적으로 이렇게 인스피레이션을 줘야 되는데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대학 들어가서도 고민했던 게 시카고 처음 가서 내가 빠진 게 누구냐. 찰스 다윈 하시는 밥 리처즈 History of Science 하시는. 진짜 잘해. 멋있어. 매료됐어요. 내가 학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돌아와서 디투어에서 얘기한 거고 그런 매력인 것 같아 나는. 그런 어떤 인텔렉츄얼의 매력. 난 그거 이상 별로 뭐 사명감 아까 글로벌 같은 건 우리나라의 뭐
어떻게 하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어떤 지적으로도 성장시키는 글로벌 직장 그런데 내 의도대로 안 되더라고요. 별로 제 의도대로 안 돼요.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나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뭐 사명이라면 저것도 사명이에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갖다 붙이지. 당장은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뭐 너무 왜냐하면 제가 느낀 선생님이 무조건 맞거든요. 그 지점은. 무조건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원리적으로. 그 블로그에 가서 봐봐. 어떻게 저를 거기 욕을 해놨나. 학문은 기본적으로 언어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않아요. 그 언어는 학문은 뭐냐면 그 사람하고 달라. 그래서 이제 로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달라. 그걸 내가 그러면 이론적으로 내가 학문을 언어로 하는 거라는 거를 부정을 하면 왜 부정하지 그 사람? 아니죠. 그건 학문이 뭔지 그건 쓸모없는 모르는 거죠. 그건 쓸모없는 학문이고 상아탑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프랙티스를 해야 돼. 근데 난 프랙티스가 뭔지 그 사람들이 안 해. 아니 학문하는 사람이 프랙티스를 언어로 하지 뭘로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망치질을 할 거예요. 망치 나가야 돼. 나가서 깃발도 들고 다니고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상아탑에 있는 무슨 완전히 뭐라 그럴까 현학적인. 그럼 학문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액티비스트로 있는. 그러니까 액티비스트와 스칼라가 혼재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쪽 저희 이런 데서는 약간 또 그 사회학 지형도와 철학 지형도에 좀 차이도 있는 것 같네요. 철학 지형도는 그쪽에서 철학하는 사람들 액티비스트를 안 받아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액티비스트들의 그 어떤 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이나 뭐 이런 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철학에 대해서 제가 그 우리나라 철학계에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철학은 굉장히 제가 이렇게 몇 번 철학자들이나 세미나에 가보면 되게 고매한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스스로. 난 그래서 그걸 굉장히 나쁘게 봐요. 난 그러면서 리처드 로티 편이에요. 로티를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는 철학도 다운 투 얼스 어프로치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오징어 튀김 얘기가 여기서 했는데 저를 욕하는 사람들은 아마 철학의 비트겐슈타인 좀 아는 사람들 사회학하는 무식한 애가 뭐 오징어 튀김이라는 저질 example을 갖고 나와갖고 그 복잡한 뭐 사울 크리키부터 시작해서 뭐 베이커, 해커, 쉔커 무슨 칼커만 이름에도 뭐 스티븐 태블 500명이 등장하잖아. 룰 팔로잉에 등장. 난 오징어 튀김으로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난 그 양반들이 왜? 나 우리나라 비트겐슈타인이 아니든 뭐 서양의 비트겐슈타인 왜 그런 인트레스팅한 example 갖고 나와서 못하는지.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룰 팔로잉이라는 것과 오징어 튀김을 연결시킨 거는 저는 굉장히 인스파이어링 했어요. 그런데 고맙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철학하는 사람과 사역하는 선생님과의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비트겐슈타인하고 룰 팔로잉의 어떤 해석이 일단 크리키는 완전히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하고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물을 수 있겠죠. 제 사회학자들은 비트겐슈타인이 본의가 뭐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게 어떤 하나의 모델로서 사회학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면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철학자 입장에서 조금 달라요. 아니 룰팔로잉이 그런 뜻이 아닌데 그걸 갖다 쓰면 비트겐슈타인이 화낼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의 원래에 가지고 있는 사실은 더 큰 가치를 못 보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탐구한 사람이에요. 언어를 탐구하다 보니 전기에서는 결국에는 언어라는 건 결국에는 그림처럼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다. 논리와 라고 봤던 거고. 그럼 내가 할 일은 논리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 논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밝히면 된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와 어떤 식으로 관련을 맺는지까지 여기까지다. 후기에도 전기하고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후기 와서 보니 언어라는 게 그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더라. 그림 이론처럼. 요게 그냥 그 안에서 게임처럼 서로 주고받는 서로 그냥 수작하는 뭐 요런 거더라. 그래서 이거를 나는 이거 언어 게임이라고 하겠다. 랭귀지 게임이라고 하겠다. 라고 한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랭귀지 게임은 어디서 오느냐? 이건 form of life에서 온다. form of life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런데 룰 팔로잉은 딱 거기까지거든요. 근데 룰 팔로잉이
그렇다면 요 모델을 가지고서 form of life가 이거를 통해서 규정되느냐? 이거는 역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치면. 이쪽은 언어는 form of life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룰 팔로잉 이론은 form of life는 룰 팔로잉에 의해서 규정된다거든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저만 지적한 건 아니고요. 존 맥다월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크립키가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저희 쪽에서는 사실은 크립키가 좀 BTS 잘 모르고 쓸데없는 얘기했구나라는 식으로 저는 사실 넘어갔던 얘기인데. 내 반론 하나 펴볼게요. 크립키의 어떤 얘기를 이렇게 번역하면 나는 쉬울 것 같아요. 여기 뭐 이 논쟁을 잘 아시는 분들의 국한에서 하는 얘기든 한 가지만 딱 얘기해요. 크립키가 아까 선생님 말씀을 좀 맥도웰이나 이런 애들이 다 애들이라면 안 되겠지만 맥도웰이나 이런 필로소퍼들이 뭐 쟁쟁한 철학자들이죠. 존 맥도웰 유명한 사람이고, 근데 문제가 안 되는 걸 크립키가 문제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패러독스가 없는데 위트겐슈타인의 인텐션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던지 그런 얘기인지는 아는데 네. 크립키의 문제가 그걸 크립키가 패러독스라는 걸 만들었을지언정 크립키가 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크립키가 왜 유명해졌겠어. 바본데. 그건 아니거든. 뭐냐면 크립키의 assertability condition이라는 거 있어요. 아시죠? 네. 그 assertability condition이 소시올로지컬하다는 얘기야. 내 해석은. 이런 어떤 assertion을 해요, 내가. 그러니까 수요를 따라가든 뭘 하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장이나 수요의 전개가 영어로 하면 make sense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 under specific circumstances에서만 rule following이, 그러니까 그 x 플러스 y 해갖고 크립키가 만들어낸 얘기가 네, 그거잖아요. 네, 네. 푸스냐 플러스냐. 네. 제가 여기서 디테일한 얘기 못하겠지만 아는 분들만 알아듣더라고요. 그 assertability라는 게 그럼 우리가 directly 번역하면 문화예요. 일종의 랭귀지 게임이고. 그 안에서 그럼 크립키가 물어보는 건 어떤 under what conditions, 그치? 어떤 조건 하에서 사람들이 people can follow rule 따라갈 수 있냐잖아. 네. 그렇죠? 네. 그럼 그 assertability condition이 뭐냐라는 걸 우리한테 specify 해달라는 거야. 크리키는 철학자예요. 아까 철학하고 사회학하고 다르다고 그랬는데 나는 거의 같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날 거야. 그럼 assertability condition이 뭐냐? 로티가 나한테 한 얘기도 아마 난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이메일에서. 네. 그렇게 추상적으로 assertability condition을 얘기하지 말고 society에서 assertability condition이 어떻게 realize 되느냐 실제로 그 얘기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사회학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그 데이비드 블루어 같은 사람이 이제 finiteism 얘기해요. meaning finiteism. 왜냐하면 meaning이라는 게 우리가 오징어 튀김 얘기는 제가 쓴 이유가 오징어 튀김이 어떤 랭귀지 게임에서는 말이 되죠. 그리고 크리키 얘기식으로 제가 여기서 복잡하게 얘기해보자. 한 가지만 얘기해볼게요. 어떤 시점까지는 이 학생이 꼬마가 오징어 튀김 사 먹기 전까지는 잘해왔어. 네. 지금 이게 플러스의 개념이에요. 네. 근데 오징어 튀김으로 가면서 얘가 쿠스가 된 거야. 네. 그렇죠? 쿠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시점이 지나면서는 오징어 튀김 먹는 것도 비상금으로 들어갈 수 있어. 편입될 수 있어. One example of 비상금으로 들어갈 수 있어. 프라이빗 랭귀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어떤 시점에서 얘가 오징어 게임이란다. 오징어 튀김이라는 거를 비트겐슈타인의 그 룰 팔로잉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앞에 룰하고 뒤에 내가 한 거하고 얼마든지 조화시킬 수 있고 컨트라딕토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패러독스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비트겐슈타인. 이거 오징어 튀김을 너무 멋있게 해석하잖아요. 나는 그게 나의 강점이라고 봐. 뭐냐면 내가 배가 고파. 엄마가 나를 무섭게 사랑해요. 내가 배가 고프고 괴로워하는 거 엄마는 보기 싫어할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비상시지 뭐. 그럼 비상시라는 게 워드 안에 있나? 뭐 어떤 건 비상 아니거든. 나 해석이거든. 그럼 그 해석은 뭐냐? 얘의 해석이에요. 근데 불행히도 얘가 속한 assertability condition에서는 that does not make sense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꿀밤 맞은 거야. 이놈아 너가 배고픈데 죽는다고 엄마가 슬퍼 안 해. 안 죽어. 그게 assertability condition이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저는 퍼펙트하게 쓸 수 있다고 봐. 그 예는. 오징어 튀김 예요. 그리고 오징어 튀김이
될 수 있는 assertability 컨디션이 있는 때가 있어. 그건 another culture예요. 제가 볼 때 그런 컬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야, 배고프면 너 사 먹어, 비상금.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변태적인 컬처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변태적인 컬처.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internal relation이라고 부르는데, 물론 어떤 within a certain internal relation에서는 룰 팔로잉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크리키가 만드는 얘기야, 그거는. 그러나 룰이 두 개가 충돌할 때는 크리키의 패러독스가 거기 있어요, 반드시. 그렇잖아요. 얘가 어린애가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거야. 나 오징어 튀김 사 먹은 것도 얼마든지 I can justify my behavior. 나 할 수 있어. He's following different rules. 그렇죠? He's playing different language game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그 충돌하잖아? 그럼 거기서 크리키의 문제가 나와요. 그게 소시올로지스트의 얘기야. 자꾸 철학자들은 어떤 within a certain condition에서 within a certain language game에서 문제 없다. 맥도웰 같은. 난 아니라고 봐요. 우리 클래시해요. 룰이.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바른스나 블루어나 우리 그 유명한 그 지식사회학자들 한 얘기인 거예요. 고래 있잖아, 고래. 네. 고래가 나왔어요. 고래는 피쉬야, 메모리야, 포유동물이야. 메모리라고 그러죠. 그럼 피쉬의 성격도 같겠죠. 네. 물에서 사니까. 그럼 물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그건 very contradictory한 어떤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스키마로 따지면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어떤 룰을 따라가야 돼? 기존의 우리 시스테매틱스에 따르면 이거는 피쉬고, 또 우리가 허파가 있고 이런 걸 보면 그건 메모리. 그렇죠? 그럼 우리의 디시전이죠. 거기서 사회학적인 게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 더 파워풀한 사람이고 누가 더 어디서 니고시에이션이 벌어진다는 거죠.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 예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태아가 몇 주 된 태아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임이나 난임이나 네. 그 누구죠? 황 박사? 문제 됐었잖아요. 네, 황우석 박사. 황우석 박사. 네. 그 우리가 지금 오피셜리 2주일 fertilization이 돼서 우리가 영어로 fertilized egg라고 그러죠. 뭐라 그래? 수태된 난자, 수정된 난자, 수정된 난자.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 기존의 룰 팔로잉으로는 가톨릭에서 난리 났었어요. 영국에서. 네. 몇십 년 논쟁했어요. 네. 국회에서 난리 나고. 네. 근데 결국은 지금 2주일 된 거 다 실험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건 그 룰 팔로잉의 충돌이죠. 그러니까 다른 룰을 따라가는 애들끼리 만났을 때는 그건 굉장한 컨플릭트가 나오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학에서는 이제 코넬이나 마이클 린치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맥도웰 따라가고 무슨 쉔커나 헨컨베이커 따라가면서 그 문제 없다 그러는데 문제 있어. 제가 볼 때는요. 당연히 그럼 이 세상에 컨플릭트가 없게. 룰을 다 따라가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지점에서 네.